먼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 기자의 리포팅도 있었지만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난 3일이었죠.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바도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예, 통상 북한은 그 3월, 4월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이 있을 때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그런 맥락에서 도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 2월 12일 날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 2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그 다음날 김정남 암살, 이것이 몰고 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역 제재가 강하게 부과됐고, 미국 또한 이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정도 궁지에 몰린 측면이 있어서 더 한번 궁지에 몰렸지만 더 한반도 정세를 흔든다는 차원에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신들도 앞다퉈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월 10일에 그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 2, 이것이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아마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미사일의 세대 교체, 왜 세대 교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북한의 미사일은 액체 연료 기반이었습니다.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정보 탐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체 연료 기반은 그냥 발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북극성 2의 연장에서 북한의 기존의 노동이나 스커드를 고체 연료 기반으로 바꾸는 차원의 시험을 했다면, 이것은 북한 미사일의 굉장한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결국에는 강대강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네. 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 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김정은도 뭔가 초조함을 보여주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도 원래는 미국의 내치에 집중하고 미국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밖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그 김정은의 약간의 그 예측 불가능한 퍼스널리티를 가진 이 두 플레이어가 한반도 동북아를 둘러싼 이런 큰 게임에서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특히 이번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 3, 4월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네.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도 있고 한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 또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이 계속 북한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그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그런 좀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그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이번 도발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흔들려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아마도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일 이쪽에서는 북한이 계속 고삐 풀린 어떤 짐승처럼 이렇게
국제사회나 어떤 경고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속하는 것이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죠. 한미일이 결속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이런 것이 향후 3, 4월 동안 이루어질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인 환경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사드 배치라는 가장 큰 현안을 풀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보복성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하지 않나 하는데요. 네, 북한의 그 미사일의 기술의 진전 그리고 도발, 북한의 의도 이런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사드 배치는 점점 그 논리의 뒷받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사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북한 도발, 이러한 도발로 인해서 그런 반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와 북미사일 발사 의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